성북리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과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곳이다. 아침마다 안개가 마을을 뒤덮으며 길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희미하게 가려버렸다. 이른 새벽,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에 들어있을 시간. 그러나 안개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흰색 운동화를 신은 작은 소녀가 앞서 걸었고 그 뒤로 5마리의 개가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한지은, 올해 8살이었다. 지은은 항상 같은 시간에 마을을 돌며 개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개들을 이끌 때 목줄도 명령도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손짓 하나, 몸짓 하나로 5마리의 개들은 지은의 곁을 맴돌며 조용히 발맞추었다. 가장 앞에서 걷는 하얀 개의 이름은 별표 별표였다. 백호는 5마리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언제나 침착하며 지은을 보호하는 리더였다. 그의 옆에는 별표 흑돌 별표이 자리했고 크고 검은 몸집에 걸맞게 힘이 넘치며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별표 별표는 가장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민첩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별표 별표는 회색 털을 가진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였고 별표 별표는 유일한 암컷으로 지은에게 어미처럼 다정하게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지은과 개들이 지나갈 때마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렇게 큰 개들을 어떻게 저리 조용하게 데리고 다니지? 아무런 목줄도 없는데 순한 양 같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러나 지은은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지은의 부모님은 2년 전 마을로 돌아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말이 없어졌고 오직 개들과만 소통할 수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별표 한영수, 별표와 할머니 별표 김미숙, 별표은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저 애가 웃는 걸 본 지가 얼마나 됐더라. 미숙 할머니는 늘 안타까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말했다. 그래도 개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이는 저 아이들과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해 보이니까. 성북리의 주민들은 지은의 산책을 매일같이 보면서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만은 달랐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동네 소식에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었다. 순이 할머니는 지은과 개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흘기며 중얼거렸다. 저런 큰 개들을 마구잡이로 데리고 다니다니. 언젠가 큰일이 날 거야. 사실 순이 할머니는 개들을 무서워했다. 어릴 적개에게 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고 그래서인지 지은이의 모습이 불안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순이 할머니는 혼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와 개들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순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눈살을 찌푸린 채로 말했다. 지은아, 이렇게 큰 개들을 마구 끌고 다니면 안 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지은은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백호와 흑돌이 지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순이 할머니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빛에 순이 할머니는 뒷걸음질을 쳤다. 저 눈빛 좀 봐. 무섭지 않니? 그러나 지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짓 하나로 백호와 흑돌을 뒤로 물러나게 했고 개들은 순순히 지시를 따랐다. 그 모습을 본 순이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고 결국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저 아이를 그냥 두면 큰일 날 겁니다. 저렇게 큰 개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사람이라도 물면 어쩌려고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 할머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로 큰 개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지은과 5마리 개들의 발걸음은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는 은근한 두려움과 의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성북리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안개가 마을을 감싸며 새들의 지저귀미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발걸음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은과 5마리 개들이 함께 걷는 소리였다. 지은은 부모님을 잃은 뒤로 말이 없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이후 지은은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웃음도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지은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마리의 개들이 지은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백호, 흑돌, 봄이, 거미, 나리. 이 5마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지은의 아버지인 한영수 씨가 생전에 직접 훈련시킨 특별한 개들이었다. 영수 씨는 과거 군견 훈련사로 일했었다. 군대에서 최정예 군견들을 훈련시키며 사람보다 뛰어난 감각과 충성심을 지닌 개들을 키워냈다. 퇴역한 뒤 그는 고향인 성북리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훈련소를 운영했다. 그곳에서 백호와 흑돌, 봄이, 거미, 나리를 키우며 가족처럼 지냈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영수 씨는 지은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로는 미끄럽고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트럭. 차는 전복되었고 영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다행히도 지은은 백호와 흑돌의 도움으로 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고 이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오직 5마리의 개들 앞에서만 그녀는 손짓으로 소통했다. 마치 그들만이 지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듯했다. 할아버지 한영수 씨는 그런 손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은이 개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개들을 절대 떼어놓지 않았다. 지은아, 괜찮다. 너는 천천히 해도 돼. 백호랑 흑돌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은은 매일같이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짓 하나에 5마리는 마치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큰 개들을 손짓만으로 조종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의 답은 매일 밤 지은의 방에서 이루어졌다. 깊은 밤, 성북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이 고요해지면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지은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살금살금 집 뒤편 훈련장으로 향했다. 훈련장은 과거 영수 씨가 개들을 훈련시키던 곳이었다. 낡은 철조망과 허름한 장애물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지은은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달빛만으로 충분했다. 백호, 이리 와. 지은이 손짓을 하자 백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흑돌과 나리, 봄이와 거미도 차례로 그녀 앞으로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지은의 손끝을 주시했다. 지은은 손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 그러자 백호가 앉았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흑돌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봄이는 바닥에 엎드렸고 거미는 후각을 곤두세우며 주변을 살폈다. 나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지은의 뒤를 지켰다. 모든 것이 무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지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개들은 그녀의 손짓과 눈빛만으로 모든 명령을 수행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뜨기 직전 지은은 훈련을 마치고 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녀가 매일 밤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지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녀가 개들과 조용히 길을 걷는 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훈련의 흔적은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다. 저 아이,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개들을 조종하는 걸까? 밤마다 개들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무슨 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속삭임은 커져갔고 결국 정순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저 아이가 훈련도 없이 큰 개들을 끌고 다니는 건 위험해요.
게다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지은은 여느 때처럼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백호가 조용히 으르렁거렸고 흑돌은 꼬리를 낮추며 경계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성북리의 어둠이 깃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창문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골목길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성북리의 중심 광장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미래그룹 성북리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광장 한가운데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서서 확성기로 사람들을 모았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그룹 개발팀 대표 윤석호입니다. 성북리 주민 여러분들께 오늘 큰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궁금증에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저희 미래그룹은 성북리를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휴양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지어질 리조트와 상업단지,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말 우리 마을이 그렇게 바뀌는 건가?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도 떠나지 않겠네. 긍정적인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 굳게 입을 다문 이들도 있었다. 바로 지은의 할아버지 한영수 씨였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윤석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호가 설명을 이어갔다. 물론 개발을 위해서는 몇몇 구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울가와 뒷산 일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영수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 뒷산이 누구의 땅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다. 할아버님, 그 땅은 공공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모두가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조라. 그 땅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요. 개발 명목으로 다 부수고 돈 몇 푼 주겠다는 거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석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면담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는 저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다. 개발로 마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추억이 깃든 곳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였다.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들 마을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모양이구먼.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지은을 데리고 집 뒤편 훈련장으로 향했다. 백호와 흑돌, 봄이, 거미, 나리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손짓에 개들은 순서대로 앉았다. 지은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을을 지켜야 해. 지은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백호가 먼저 뛰어올라 장애물을 넘었다. 흑돌은 뒷마당을 빠르게 순찰했고 봄이와 거미는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탐색했다. 나리는 조용히 지은의 뒤를 따르며 보호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지은의 동료였고 마을을 지킬 방패였다. 며칠 후 성북리 곳곳의 개발에 대한 설명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뒷산 입구까지 트럭들이 드나들며 측량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윤석호의 제안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은과 영수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뒷산 입구에 작은 천막을 세우고 성북리 보호대책위원회라는 팻말을 걸었다. 주민 몇몇이 동참했고 그곳은 마을의 작은 저항기지처럼 자리 잡았다. 여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추억이 서린 곳이야. 함부로 넘길 수 없어. 영수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오후 윤석호가 직접 뒷산 입구로 찾아왔다. 그는 천막을 둘러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걸로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수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소. 그쪽이 아무리 큰 회사라 해도 이 마을을 함부로 다루게 두지 않을 거요. 윤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희도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천막 옆에 서 있던 백호가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은 결코 순하지 않았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성북리의 평화로운 나날은 끝나고 지은과 5마리 개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들어서고 있었다. 성북리의 평화롭던 일상은 미래 그룹의 등장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넓은 뒷산에는 측량용 깃발이 여기저기 꽂히기 시작했고 거대한 불도저들이 진입로를 정비하며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었다. 굵직한 소나무들이 쓰러질 때마다 땅이 울리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지은은 매일 아침 백호, 흑돌, 보미, 거미, 나리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5마리의 개들은 산길을 조심스럽게 순찰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 소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기 봐, 또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 할아버지 한영수 씨가 이마에 주름을 깊게 지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쌍안경이 들려 있었고 그는 멀리서 진행되는 개발 현장을 외의주시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지은은 손짓으로 백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백호는 즉시 앞으로 나가며 천천히 산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뒤를 흑돌과 보미가 따랐다. 그날 오후 지은과 개들은 산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울타리가 쳐진 구역 안에 데블로먼트, 베타퍼트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몇몇 남자들이 모여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고 주변에 수상한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지형을 촬영하고 있었다. 저건 뭐지? 지은은 손짓으로 개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거미가 코를 킁킁대며 앞으로 나아갔고 보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 순간 무전기의 소리가 들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몇 주 안에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좋다. 서류 작업도 완료됐으니 방해되는 자들은 처리하도록.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처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한영수 씨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야.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다음 날 영수 씨는 성북리 주민들을 모았다. 작은 마을 회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미래 그룹이 개발을 핑계로 뒷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치한 울타리 안에서 수상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그냥 개발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울타리까지 치는 건 좀 이상하긴 해.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며 정순이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고 언제나 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깟 산맥 그룹 뽑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을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켜온 숲이고 우리 마을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려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에이,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개발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변화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영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5마리 개들을 믿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매일 밤 몰래 산속을 탐색했다.
백호와 흑돌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고 거미는 주위를 경계했다. 몇 주 후 지은과 개들은 울타리 너머에서 대형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검은 드럼통들이었다. 드럼통에는 위험 물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개발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었던 것이다.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아버지에게 알려야 해. 그녀는 손짓으로 개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지은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단단히 결심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야.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해. 그는 그 길로 마을 주민들을 모았고 불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개발이 아니라 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였어? 정순이 할머니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회관문이 다시 열렸다. 윤석호가 몇 명의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여기 모여 있군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윤석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 그 땅은 미래 그룹의 소유입니다. 불법 침입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땅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것이오. 당신들이 마음대로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요. 윤석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성북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은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개발을 강행하려는 미래 그룹.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녀와 5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가 얼마나 거셀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성북리의 마을 회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손에 우산을 들고 335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오늘은 성북리 보호대책위원회와 미래 그룹의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있는 날이었다. 회관 안, 지은은 백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백호는 고요히 눈을 감고 지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흑돌과 봄이, 거미, 나리는 조용히 옆에 앉아 경계하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지은아, 준비됐니? 할아버지 한영수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문이 열리며 윤석호와 그의 변호사들이 들어왔다. 윤석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회관 안을 둘러보았다. 오랜만이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영수 씨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자리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도 윤석호를 노려보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곧이어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다. 미래 그룹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성북리의 뒷산은 공공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래 그룹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덧붙였다. 이 증거자료는 성북리 주민들이 불법으로 울타리를 넘어 측량 장비를 파손한 사진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러나 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와 손에 든 사진들을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 촬영한 사진입니다. 울타리 안쪽에서 미래 그룹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장면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윤석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속삭였다.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닙니까? 변호사가 질문하자 영수 씨는 단호히 답했다. 조작이라면 여기에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손짓했고 지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영수 씨가 그것을 법정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거미가 찾아낸 울타리 내부의 모습이었다. 드론의 시선은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고 땅이 파헤쳐진 곳마다 드럼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개발하겠다는 땅입니다.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 처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래 그룹이 개발 명목으로 땅을 파헤치고 그 안에 위험 물질을 몰래 묻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화면 속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다. 윤석호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쳐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영상은 불법적인 드론 촬영입니다.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허락받고 촬영한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박민서 변호사였다. 그는 영수 씨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환경보호단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미래그룹이 환경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우리는 정식 허가를 받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류를 제출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곳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던 것이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미래그룹은 불법으로 토지 사용 허가를 위조했습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져만 갔다. 정말 그런 건가? 미래그룹이 불법을 저질렀다니. 박민서 변호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성북리는 단순한 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불법 개발은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한 뒤 두드리며 결정을 내렸다. 즉각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을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영수 씨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백호와 흑돌, 봄이, 거미, 나리는 주인을 둘러싸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윤석호는 이를 악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돌아올 거다. 지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단히 응시했다. 백호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폭풍의 전조는 지나갔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성북리 마을회관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마을 사람들은 큰 결심을 했다. 개발의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려 했던 미래 그룹에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 한영수 씨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성북리 보호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조직했고 환경보호단체와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성북리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마을 입구와 뒷산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플래카드가 걸리고 성북리를 지켜내자 불법 개발 반대, 미래 그룹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돌아가며 순찰을 돌았고 지은과 5마리 개들은 날마다 뒷산을 지키며 감시했다. 하지만 미래 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윤석호는 서울에 있는 유명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대대적인 법정 공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성북리 주민들을 법적으로 압박해 개발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성북리 주민들은 거대한 법적 소환장을 받았다. 불법 침입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미래그룹 측에서는 주민들이 울타리를 넘어 드론을 날리고 공사를 방해했다며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한영수 씨는 손에 쥔 소환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은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손은 백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영수 씨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 큰 힘을 쓰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의 말에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와 흑돌도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며칠 후 서울의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에는 미래 그룹 측 변호사들과 윤석호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영수 씨와 주민들 그리고 박민서 변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래 그룹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성북리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침입하여 공사 현장을 방해하고 장비를 파손하였으며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다. 여기 피해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파손된 장비와 훼손된 울타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한 내역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박민서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침입이 아닙니다. 미래 그룹이 불법으로 환경보호구역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허위 서류로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USB를 꺼내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드론으로 촬영된 울타리 안쪽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검은 드럼통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영상은 정식 허가를 받아 촬영한 자료입니다. 미래그룹은 이 땅을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영상을 바라보더니 윤석호를 향해 질문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윤석호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는 서둘러 일어나 말했다. 저 자료는 편집된 영상일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촬영 날짜와 시간,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의 공식 허가 서류입니다. 그는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덧붙였다. 미래그룹은 불법 폐기물 매립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구역 내 개발 허가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판사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는 두드리며 말했다. 재판부는 즉시 성북리 개발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개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는 환호성이 터졌다. 주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영수 씨와 지은도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백호와 흑돌은 그들 주위를 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윤석호는 이를 악물며 법정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복도로 나가며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변경해야겠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해. 지은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백호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으르렁거렸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북리의 평화는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성북리 법정 공방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돌렸다. 미래 그룹의 개발 계획이 일단 중단되었고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워야 할 성북리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은은 법정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백호와 흑돌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할아버지 한영수 씨는 그런 손녀를 애써 다독였다. 지은아, 괜찮다. 우리가 이길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지은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개들은 그 옆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호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순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지은을 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할머니 좀 봐도 되겠니?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마루에 앉았다. 백호와 흑돌은 경계하며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지 한영수 씨가 방문을 나서며 물었다.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영수 씨, 사실은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은과 할아버지는 위아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2년 전, 그 교통사고, 그게 사실은 내 잘못이야.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지은의 눈이 커졌고 백호가 조용히 낮게 으르렁거렸다.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내가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어.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술을 좀 마셨지.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막차를 놓칠까 봐 급히 차를 몰았어. 그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 안 보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어. 깜짝 놀라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 트럭과 충돌하고 그 차가 곧바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어.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지은은 입을 다문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백호는 그녀의 무릎을 살며시 핥으며 위로했다. 사고 이후 나는 두려워서 도망쳤어. 아무도 모르게 차를 수리했고 경찰 조사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 그냥 시간 지나면 묻힐 줄 알았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냥 두려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가 마을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개들과 걷는 걸 볼 때마다 죄책감이 점점 커졌어. 게다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미래 그룹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아버렸어. 그들이 나에게 협박했어. 사고를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편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던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역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미래 그룹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래. 윤석호가 날 찾아와서 말했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날의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나는 무서웠어. 그래서 그들의 말에 휘둘렸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순이 씨,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줘서 고맙소. 하지만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오. 순이 할머니는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더는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제발 진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 지은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백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지은은 오래도록 잠 못 들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지은은 성북리 경찰서로 향했다. 순이 할머니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했다. 지은아, 나중에라도 내가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땐 다시 한번 웃어줄 수 있겠니? 지은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로 걸어갔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백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백호는 마치 위로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할아버지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싸워야 한다. 마을을 지키고 부모님의 명예도 되찾아야 해.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고 백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백호는 조용히 앞장섰다. 성북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순이 할머니의 자수 이후 성북리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교통사고가 순이 할머니 때문이었다니.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속삭였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미래 그룹이 순이 할머니의 약점을 쥐고 협박했다는 사실에도 분노했다. 결국 미래 그룹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군. 개발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망가뜨리려는 수작이었어. 한영수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성북리 보호대책위원회와 환경보호단체의 변호사 박민서도 참석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미래 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왔습니다. 민서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순이 할머니의 증언을 포함해 불법 폐기물 매립, 허위 문서 작성, 그리고 불법 협박까지 모든 것을 드러낼 겁니다. 사람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북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미래그룹 측은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고 윤석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박민서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굳어졌다. 민서 변호사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순이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고요해졌다. 미래 그룹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발언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성북리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침입하고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며 기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법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는 강하게 주장하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서 변호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침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증인이 미래 그룹의 불법 행위와 협박을 직접 증언할 것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2년 전, 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이었고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미래그룹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개발 계획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섰고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충격과 분노가 법정 안을 뒤덮었다. 판사는 차분하게 질문했다. 미래그룹이 직접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윤석호 대표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박민서 변호사는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스피커에서 선명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할머니,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걸 제가 다 협조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2년 전 그 사고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테니 할머니께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법정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박민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그룹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불법 개발을 강행하려 한 증거입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물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윤석호는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박이 사업 진행의 일환입니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석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정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박민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성북리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이 담긴 터전이며 불법적인 개발로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주민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판사는 두드리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래 그룹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성북리 개발 중단과 함께 모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조사를 진행합니다. 윤석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성북리 주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백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성북리는 그날 이후로도 많은 싸움을 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일들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성북리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개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래 그룹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한영수 씨는 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미래 그룹은 이 상태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반격이 올 테니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순찰대가 조직되었다. 지은은 백호, 흑돌, 보미, 거미, 나리와 함께 뒷산을 지키기로 했다. 주민들은 교대로 마을 입구와 산길을 순찰하며 내부인의 출입을 감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새벽녘 성북리의 입구에 커다란 트럭들이 멈춰섰다. 미래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헬멧을 쓴 인부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뭐 하는 겁니까? 영수 씨가 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정리 작업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도로 정비와 잔해물 처리, 그리고 보안 강화를 위한 울타리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말도 안 돼. 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허가받은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원의 명령은 불법 매립에 대한 조사 중단이지 우리가 소유한 땅에서 작업하는 것까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허가된 프로젝트입니다. 영수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다. 그는 민서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변호사는 서울에서 다른 재판으로 바쁜 상황이었다. 지은아, 너희가 뒷산을 지켜야겠다. 내가 이 일의 진상을 확인하러 갈 테니 절대로 그들을 산으로 들이지 마라. 영수 씨는 지은의 어깨를 잡고 단단히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백호와 흑도를 이끌고 재빨리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인부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백호와 흑돌은 앞장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인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봐, 이 개들 뭐야? 훈련된 거 아니야? 당연히 훈련된 개지. 함부로 다가가지 마. 지은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백호와 흑돌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나리와 거미는 뒤쪽을 지키며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여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인부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작업을 중단했다. 그날 밤 민서 변호사가 성북리로 급히 내려왔다. 그는 영수 씨에게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서류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 명령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지켜낼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소. 그날 이후 성북리 주민들은 돌아가며 교대로 밤낮으로 산을 지켰다. 지은과 개들은 산속에서 캠프를 차리고 밤새 순찰을 돌았다. 백호와 흑돌은 밤이 되면 눈빛을 빛내며 주변을 경계했고 보미와 거미는 나무 사이를 날렵하게 돌아다니며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작은 전조등 불빛이 산 입구에서 번쩍거렸다. 지은은 손짓으로 백호를 불렀고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빨리 움직여. 저쪽 울타리만 뚫으면 된다니까. 인부 2명이 작은 전기톱을 들고 철조망을 자르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즉시 손짓을 보냈고 백호와 흑돌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뭐야, 이 개들 또 왔어? 젠장. 저번에도 쫓겨났는데 또 왔잖아. 그 순간 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개들도 동시에 반응하며 짖기 시작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보미와 거미의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인부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안 되겠어. 여긴 포기하자. 내일 다시 오자. 그들은 허둥지둥 장비를 챙기고 산을 빠져나갔다. 지은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백호는 그녀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성북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단결했고 지은과 5마리의 개들은 언제나처럼 그들의 곁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북리 하늘에는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성북리의 밤은 길고도 험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순찰을 돌았고 지은과 5마리의 개들은 산속 깊은 곳까지 누비며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냈다. 불안과 피로가 쌓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침 햇살이 성북리의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쌀 때 민서 변호사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결연했다. 모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민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일의 그룹의 개발 허가가 전부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제출했던 문서들, 토지 소유권, 환경조사서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에 들어갔고 윤석호 대표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 어르신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고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지은은 백호와 흑돌의 목을 감싸 안으며 웃었다. 보미와 거미, 나리도 기쁨에 찬 듯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그날 오후 성북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직접 만든 음식들을 나누었고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다. 지은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며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보였다. 지은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한영수 씨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 부모님도 오늘을 보며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결국 이겨냈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백호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몸을 비비며 위로했다. 며칠 뒤 성북리 뒷산에는 환경보호단체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미래의 그룹이 파헤친 땅은 다시 메워졌고 오염된 곳은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나무를 심으며 말했다. 여긴 우리 아이들이 자랄 곳이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지. 그래, 저 나무들이 다시 자라면 우리도 더 강해질 거야. 지은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묘목을 심었다. 그녀의 곁에는 백호와 흑돌, 봄이, 거미, 나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들도 이 순간을 함께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때 민서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전해줄 소식이 하나 있어.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미래 그룹이 성북리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 앞으로는 아무도 이곳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된 거야.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이제 아무도 우리 마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 이제 너희가 그 숲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백호와 흑돌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다. 백호는 기쁜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는 공식적인 성북리 보호 선언식이 열렸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미디어도 그 현장을 취재했다. 지은은 마을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백호가 함께했다. 성북리는 저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함께한 모든 이들과 백호, 흑돌, 봄이, 거미, 나리.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짧지만 강력한 연설에 사람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백호를 쓰다듬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이후 성북리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믿고 의지했고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미래의 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은 더 푸르게 자라났고 사람들은 그곳을 성북리의 희망숲이라 불렀다. 지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백호와 흑돌은 여전히 그녀의 옆을 지켰고 봄이와 거미, 나리는 앞서 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지은이는 참 강한 아이야. 저 개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지.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은 뒷산 정상에 올라 백호와 나란히 서서 멀리 펼쳐진 숲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호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지킬 거지?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에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성북리의 평화는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지은과 5마리의 충직한 개들에 의해 영원히 지켜질 것이었다. 끝없는 희망의 숲에서 그들은 함께 자라고 함께 지키며 함께 살아갔다.